안녕하세요. 마음을 뇌과학으로 풀어드리는 뇌풀이 선생님 서수견입니다. 자, 오늘은 결혼을 앞두고 가장 무거운 자리,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잘 맞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꽤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건 거죠. 딱 하나, 아이를 원하는 나와 원하지 않는 너. 자, 이 하나가 모든 걸 흔드는 거죠. 자, 오늘 이 강의는요, 그 막막함의 정체를 한번 들여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 분의 사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2살 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3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가을이었고, 이제 양가 인사도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어느 날 밤이었는데, 무심코 내가 던진 말이 있었어요. 아, 우리 아이 둘 낳을까? 아니면 하나만 낳을까? 근데 상대가, 제 파트너가 한참을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답니다. 난 아예 안 낳고 싶어. 결혼은 너랑 하고 싶은데 아이는 자신이 없어. 안 하고 싶어. 자, 그날 이후 지연 씨는 어땠을까요? 그날 이후 6개월은 일했다고 합니다. 아, 선생님, 저는 이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다른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그 인생은 잘 상상이 안 돼요. 이제 그렇다고 이 사람을 지금 탁 놓을 자신도 없어요. 제가 양보하면 되나? 사랑하면 맞춰지지 않을까? 아, 근데 양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양보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가슴이 답답해져요. 자, 이 문장, 가슴이 답답해진다. 양보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며칠 지나면 또 가슴이 답답해진다.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중요한 말부터 드릴게요. 이 막막함은요, 양육관이 다른 이 막막함은 사랑이 꼭 부족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또 이기적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더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의 각자 진실에서 생긴 막막함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이 진실을 가장 먼저 딱 알아차립니다. 머리로는 조율되겠지라고 막 생각하려고 하고 결심도 해보고 하지만은 뇌가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그런 차원의 갈등이 아니야.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 부부 관계를 40년 넘게 연구한 워싱턴 대학교 존 가트맨 교수가 있는데요. 자, 수천 쌍의 커플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 커플이 다투는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율이 되는 갈등이 있고요. 자, 뭐 설거지 분담, 청소 이슈 늘 있죠. 청소 빈도, 외식 메뉴, 뭐 등등. 다른 하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잘 쉽게 조율되지 않는 갈등이죠. 자, 인생관, 종교, 그리고 자녀 요무. 자, 여러분, 설거지는요, 예를 들면, 반반하자. 너 반, 나 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자, 외식은요, 한 번은 너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양보하자도 됩니다. 근데 아이는요, 밥만 낳자? 아우, 불가능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새 시대에 와 있지 않잖아요? 0 아니면 1, 중간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뇌는요, 중간값이 있는 결정과 없는 결정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자, 중간값이 있으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한 번은 너, 한 번은 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근데 중간값이 없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인생 통째가 다른 사람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뇌는 이 이슈는 다르다, 완전히. 이렇게 딱 알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지현 씨가 아무리 양보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며칠 지나면 또 답답하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딱 0과 1로 구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사람의 결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선호의 결정이에요. 자, 오늘 점심 뭐 먹지? 이어 살까 말까?
자, 이런 결정은요, 뇌의 그 표층에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바뀌어도 나 자체에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정체성의 결정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자, 요런 아주 내 정체성과 연결된 결정은요, 뇌의 그 훨씬 더 깊은 층에서 처리가 됩니다. 자녀 유무는요,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치킨이냐 피자냐 이런 표층의 결정이 아닌 거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 사람인가? 이거는요, 사실 정체성 질문인 거죠. 자, 그래서 정체성 층의 이 결정은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요. 머리로는 내가 양보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해도 사실 뇌의 깊은 곳에서 다시 신호가 치고 들어옵니다. 자, 이건 너가 아니잖아. 자, 이런 신호가 오는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카페 메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핫초콜릿이 싫어도 뭐 시킬 수도 있고 해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채식주의자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걸 사랑한다고 내가 쉽게 빡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게 안 됩니다. 자, 바꾸면요, 내가 아닌 뭔가 정체성이 막 뿌리부터 흔들린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녀 결정도 사실 이런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씨처럼 양보가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뇌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사랑하면 어떻게든 조율이 되겠지라고 믿고 싶은 걸까요? 왜 그렇게 믿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뇌의 보상 시스템이 관여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사랑 초기 관계 만족도가 아주 높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설레고 그렇잖아요. 자, 우리 뇌는 이 관계는 좋은 결과를 줄 거야. 자, 이런 강한 낙관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또 우리의 일상을 또 지탱하는 힘이기도 해요. 이 사람과 있으면 너무 행복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낙관이 정체성 층의 갈등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과 그 막 낙관적인 미래가 막 그려지고 흥분하고 막 떨리고 설레고 이런다 하더라도 내 정체성 층의 그 갈등은 사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물론 보상 시스템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막 속삭여 되는데 내 정체성 시스템은 아니야, 이건 다른 문제야. 달라. 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신호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막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연 씨가 느낀 막막함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행복해, 두근거려, 막 이런 신호가 옵니다. 근데 다른 한쪽, 내 정체성 표층에서는 아이가 없는 인생은 내가 아닐 것 같아. 막 이런 신호가 오는 거죠. 사실 두 신호 다 진짜 신호예요. 둘 다 본인 안에서 나오는 진실입니다. 뭐 하나가 가짜, 거짓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막막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이슈입니까? 자, 거짓 신호가 아니라 두 개 다 진짜 나의 신호. 근데 이 나의 신호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알아차리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이 슬픈 현실을 일단 딱 인지하고 직시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유유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진실이 지금 팡 하고 부딪히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힘들구나.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이 결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하나 선택이 어렵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이 있죠. 자, 일단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보다 보면 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아, 근데요, 뇌과학 관점에서 이건 아주 위험한 선택지입니다. 자, 해결되지 않은 그 딜 브레이커급의 이슈는요, 사실 뇌가 잠재적 위협으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추적을 해요. 그 까먹을 수가 없는 이슈인 거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막 정밀하게 추적 중인 거죠.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 없고 따뜻하고 좋아 보여도 백그라운드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미세하게 계속 작동하는 거죠. 자, 이게 1년, 3년, 5년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다른 영역까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유예된 결정은요,
겉으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막 예를 들면 명절에 조카 사진을 보면 뭔가 답답한 느낌이 올라오고 뭔가 한쪽이 뭔가 죽은 느낌이 나고 그리고 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뭔가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작은 트리거마다 그 답답함과 짜증과 막막함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요. 저 5년쯤 지나서 한쪽이 막, 어, 뭐, 그래도 한 번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뭐 가임기, 인생 설계, 양쪽의 정서적 소모가 모두 또 다른 또 모드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유예라는 거는 사실 명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 결정을 미루는 동안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그 누적되는 그 스트레스의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될 것 같다? 그때는 또 내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예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가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거고요. 하루하루 계속 쌓여 나가다 보면 그 무게가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관찰 질문으로 들어올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마음은 뭐 있으면 좋겠다, 뭐 있어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다, 뭐 이런 수준의 선호인지 아니면 이게 없는 내 인생은 내가 아닌 것 같다. 의 수준의 정체성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강하게 아이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 조금 파헤쳐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 두 번째는요, 상대의 입장도 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느 쪽 길일 것 같은지. 그리고 질문 세 번째는 나는 지금 결정을 미루는 것을 혹시 해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질문 자체를 한번 품어보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는 것 그 자체가 또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도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커플이 이 주제로 대화를 막 진중하게 시작하자마자 약간 안 좋게 막 싸우거나 막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죠. 자,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막 이 얘기를 꺼내면 이게 굉장히 핫토픽이기 때문에 막 상대를 바꿔보려는 그런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야, 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건 이렇지 않아?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막 약간 추궁하는 그런 느낌의 말이 시작되는 순간 상대 뇌의 그런 경보 시스템이 켜지는 거죠.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말도 진심으로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명시적으로 합의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어떤 게 좀 중요한 것 같은지 그런 걸 끝까지 들어보는 자리야. 자, 이 한 줄을 미리 깔고 시작하는 것과 안 깔고 시작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대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트맨 박사가 이제 임상에서 쓰는 핵심 질문 세트를 자녀 간 갈등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상대에게 한번 천천히 하나씩 한번 물어보세요. 자, 반박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는 약속을 서로 해야 합니다. 정말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일단 그 사람의 입장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저 사람의 입장을 내가 충분히 다 들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 뒤에 너에겐 어떤 이야기가 있니? 왜 혹시 그런 그 생각으로 다 달랐니? 어떤 과거 이야기들이 있니? 자, 이 입장이랑 관련된 어린 시절에 뭔가 기억이 있어? 자, 이 아이를 안 가지겠다는 이 입장을 지키는 게 너한테는 어떤 가치를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입장을 혹시라도 좀 바꿔보거나 포기하거나 한다면 너는 어떤 걸 잃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상대도 또 나한테 한번 물어보게 하는 거죠. 이걸 질문을 바꿔서. 자, 이런 대화를 서로 하다 보면요. 종종 놀라운 발견이 생겨요. 자, 이 사람이 반대하는 건 그 아이 자체가 아니라 자기 부모님처럼 될까 봐 두려운 거였구나.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누구를 같이 키워, 누군가를 양육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였구나. 자, 입장 뒤에 서로 그 숨겨진 진짜 이야기야 과거의 기억과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연결된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그걸 서로 이해를 하면요. 조금 더 다른 종류의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끝까지 다 들었는데도 두 사람의 그 핵심은 계속 충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또 중요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 피하지 않는 것,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출발점이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미래의 나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자, UCLA의 할 허시필드 교수의 연구가 있는데요. 자, 우리 뇌는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랑 떨어져 있다고 보통 생각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나를 자꾸 과소평가해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자녀 결정 같은 큰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훈련법은 단순한데요. 두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최대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그 다음 보시죠. 자, 시나리오 A는요. 이 사람과 결혼을 했고 아이가 없어요. 자, 내가 45세가 됐어요. 결혼하고 시간이 꽤 흘러서. 자, 주말 아침 어떤 풍경이 그려지나요? 자, 누구랑 있고 무엇을 하나요? 55세의 명절. 아이 없어요? 그 하루는 어떨 것 같나요? 그 자리에 내 표정은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가 없을 때. 자, 시나리오 B는 다음과 같습니다. 헤어짐 후. 자, 이 사람과 내가 헤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관이 맞는 사람과 새 가정을 꾸렸어요. 45세 주말 아침 어떤 풍경이 그려지나요? 누구랑 있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55세 명절 그 하루는요? 아이가 꽤 컸겠죠. 자랐으면. 그 자리에 내 표정은 어떤가요? 자, 어느 쪽 장면이 더 견딜 수 없게 느껴지나요? 그게 단서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도구가 사실 엄청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임기가 또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리고 인생 설계도 무작정 막 시간 타임라인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막 45세가 됐는데 그때 애를 가지자. 이건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임기 이슈도 있고 또 내 몸 상태도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또 정서적 소모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 기한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이슈는 결정 기한을 왠지 안 가져가고 싶겠지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몇 월 며칠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낸다. 자, 이 결론이 꼭 결혼하느냐 헤어지느냐 꼭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다룬다라는 합의 자체가 결론인 거죠. 자, 예를 들어 1년 동안 진지한 대화 끝에 결국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도 결론입니다. 자, 가장 나쁜 건요. 기한 없이 무한 유예하는 거? 그게 더 오히려 서로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가장 천천히 조금 조금씩 소모시키고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커지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녀관이 다를 때 우리 뇌가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조율 가능한 갈등은 사실상 아닙니다. 정체성층의 갈등이거든요. 양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런 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랑의 크기로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이거는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정체성의 진실에서 생기는 막막함인 거죠. 그리고요, 유예는 해결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쌓이고 무거워지고 갉아먹는 그런 무거워지는 종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전 도구를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연 씨에게, 사연을 주신 지연 씨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지금 막막한 자리에 계신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직한 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혼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더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막막함을 일단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는 게 내 인생에 훨씬 더 힘들고 슬프지만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더 건강한 결정을 내리고요. 유예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서로 의견을 다 끝까지 들어보고 그게 안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정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자, 결혼이든 이별이든 새로운 형태의 합의든 자, 결정을 내리려고 서로 마주 앉는 그 자체가 두 사람에게 훨씬 더 좋은 건강한 인생의 친절이자 결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마음 하나 뇌로 풀어봤습니다. 자, 자녀관이 다른 그 자리에서 막막함이 있다면요. 자, 오늘 강의의 그런 자기 관찰 질문과 그런 서로에 대한 이야기 듣는 것, 자, 그리고 내가 그 미래를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 이런 거를 꼭 해보세요. 자,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직면해서 대화를 하세요. 일단은 설득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해야 내 마음이 정리가 딱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이해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러면 관계를 위한 다른 더 좋은 강의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